뭐 잘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워낙 잘 하시니까 뭐 쉽게 쓰시겠지만, 뭐 저같이 이제 잘 개발 못하는 사람들, 초짜들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시겠지만, 혹시 이제 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좀 써야겠다, 그 다음에 써보시면서 이게 도대체 이 폼에 대한 리팩토링이 필요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혹시 뭐 삽질이라든지 좀 힘드셨던 그런 분들은 아마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에 일단은 한번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폼 리팩토링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뭐 다 리팩토링이라는 것 자체에 똑같은 어떤 공유하는 내용이겠지만은, 첫 번째는 뭐 가독성을 위한 거고, 두 번째는 중복되는 작업을 피하기 위해서일 테고, 그 다음에 좀 관리를 좀 편하게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좀 더 확장을 좀 더 한 군데서 수정했을 때 모든 데서 바뀌어지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폼 리팩토링의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뭐 더 외에 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는 저는 한 4가지 정도가 저에게는 가장 좀 시급한 문제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폼 리팩토링에 대한 2가지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랜더 파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폼 빌드를 상속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요. 제가 지금 한번 시도는 뭐라고 할까요? 라이브 코딩으로 제가 한번 해보려고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이브 코딩 하면 항상 에러도 많고 도대체 왜 그게 에러가 나는지 이유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시간을 2번 나눠서, 그러니까 김승중님하고 대화한 거는 2번 나눠서 한번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랜더 파샤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내용이 만약에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되면 폼 상속 방식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랜더 파샤 방식은 잘 아시겠지만 다른 파일에다가 집어넣고 한 번 더 그것을 불러들여서 사용하는 방식을 랜더 파샬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폼 빌더 방식은 파일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에다가 집어넣고 클래스를 상속받아 가지고 내 폼에다가 집어넣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랜더 방식은 쉬워요. 랜더 방식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좀 쉬워요. 쉬운 대신에 파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솔직히 관리하기가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는 이 폼 빌드를 상속받아서 쓰는 방식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더 이렇게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좀 더 이제 이게 루비에 대한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좀 더 필요할 때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앞에서 이야기하는 랜더 파샬 방식으로 쓰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하시고 쉽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계속 되네. 일단은 지금 이 사이트가 이제 지금 제가 레일즈로 개발되어 있는 사이트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많은 폼들이 있습니다. 폼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 네스티드 폼이 함께 추가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추가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체크박스 있고, 그 다음에 또 인풋 박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텍스트 에어리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게 되면 여기 또 하나 또 있고 또 여기 이제 라디오 박스나 또 이런 부분들도 또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직접 이 한 페이지에다가 하면 이 코드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코드량이 이게 여러 가지 if문부터 시작해서 조건 분기문들이 막 포함되어져서 하나하나 폼을 짜게 되면 그 내용 자체가 너무 많아지고 또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계속 에러를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해 오는 것은요. 이제 실제로 포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보통은 이렇게 좀 짜집니다. 보통은 이렇게 텍스트 그냥 HTML하고 집어넣어서 쓰게 되는데 좀 더 쉽게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는 게 심플폼 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심플폼 잼이 좋기는 한데 좀 복잡하다기보다는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쉽게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여기 보시면 그냥 복사되어져 있는 그냥 부트스트랩을 이용한 페이지지만 이게 지금 텍스트 필드하고 두 가지 텍스트 에어리어 부분 두 가지만 있지만 여기에 뭐 라디오라든지 라디오 버튼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크박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드랍박스 이런 부분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 개의 폼 자체가 뭐 못해도 한 40줄, 30줄씩 막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너무 이게 복잡해지고 불편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잠깐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발표하면 안 오던 전화도 막 오고 지금 에러가 났는데요. 아마 앞에 부분 때문에 에러가 안 났었는데 확 이러더라고. 지금 이렇게 좀 텍스트들을 여러 가지 폼들을 많이 복사를 해서 그대로 지금 다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이제 들어오십시오. 보시면 한 텍스트 필드에서도 이제 뭐 이름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설명되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뭐 비공개냐 공개냐 어떤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다 집어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디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텍스트 필드가 어떤 거는 길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짧았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비공개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이제 한 군데다가 다 집어넣고 변수 값을 넘겨서 해시로 넘겨서 그 해시에 의해서 이제 변화되게끔 이것을 마음대로 조절하게끔 하는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글자가 너무 작죠? 제가 레일즈 스카폴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스카폴드
보드 하고 그다음에 input 01, input 02, input 03, input 04, 그 다음에 텍스트 텍스트 01, 텍스트 02, 텍스트 텍스트 03, 03 테스트 4번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03, 04 테스트 그래서 보드에 대한 스카폴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make db migrate를 시키고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보드로 가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부트스트랩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형태가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뷰 쪽에 가서 보드 이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크지나요? 이쪽이 안 커질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그것만 보여드릴게요. 폼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제가 지워버리고요. 그 전에 만들었던 것 중에서 제가 하나 폼에 있는 걸 좀 가져오겠습니다. 달아놓고 그 다음에 일단 다 가져와야겠네. 다 가져와서 일단은 이 부분 지우겠습니다. 여기서 지우고 하나만 남겨놓고요. 다 지우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거 하나 남겠죠. 인풋 1번. 그 다음에 지금 이게 포스터가 아니고 보드겠죠. 보드 치고 다시 한번 이제 부트스트랩이 적용돼 가지고요. 이렇게 첫 번째 것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폼4 해가지고 여기 가로치고 보통 보드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니까 다른 데서 쓰면 에러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쓰는 방식이 이렇게 그 세이브 URL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발 방식을 쓰는데 이발 많이 쓰면 느려진다고는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에디트일 때 URL하고 이 두 개만 다르게 해서 지금 저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이 URL을 안 쓰고 컨트롤을 다른 데서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쓰다 보면은 폼 전송하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잘 거의 많이 에러가 나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제 부트스트랩 방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전에 거는 그냥 폼 빌더에 폼에 만들어져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부트스트랩의 어떤 폼 빌더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첫 번째는 콜 MD12를 한 이유는 한 라인을 잡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한 가지, 제가 왜 이렇게
두 가지를 중첩해서 쓰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냥 한 라인에서 잡을 수도 있고 폼 자체를 두 개를 겹쳐서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폼이 하나는 이름, 한쪽에는 뭐 ID 이렇게 해서 붙여서 써야 될 경우에는 위에 있는 부분을 바꿔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줄에서 썼을 때 그 안쪽에서 내가 원하는 그 사이즈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수정해주면 그 사이즈대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한번 수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8로 수정을 하면 사이즈가 커지게 되죠. 자, 이제 보통은 이것을 쓰는 방법이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를 2번 바꾸고 이름을 ID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ID 이거죠. 필수사항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전화번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번호 하고 여기는 input 3번, 그 다음에 여기는 홈 넘버, 이거는 없애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제 만들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다 보면 이제 하나하나 만들 때는 편한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든지 디자인을 수정해야 되는지 이럴 때는 전부 다 바꿔야 되고 찾아가야 되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요건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대로 두고 요 부분을 카피를 해서 쉐어폼이라는 뭐 어떤 폴더든지 상관없습니다. 저는 쉐어폼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폴더에다가 파일 하나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갖다 붙여놓고요. 파일 이름을 반드시 렌더 파샬을 할 때는 폼을 불러올 때는 반드시 언더바를 첫 번째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input bo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똑같이 불러와지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렌더 파샬 한 다음에 쉐어 홈에 아까 전에 인풋 박스라고 나왔죠. 박스라고 해서 집어넣으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그 폼에서 넘어오는 F에 대한 내용들이 F에 대한 내용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로컬스를 한 다음에 F에 F 값을 지역 변수로 넘겨줍니다. 근데 이 변수를 할 수 있으면 이 위에 것하고 같이 써주는 게 좋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좀 바뀌거나 그러면 딴 데서 쓰기가 상당히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는 D로 쓴다. 그러면 D로 일맥상통하게 써주는 게 편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 될 겁니다. 자, 되죠? 그러면 위에하고 밑에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제 좀 바꿔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길 때 이제 여러 가지 이 랜드 파샬에서 내가 마음대로 그 디자인과 내용들을 변경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쓰는 변수가 이제 아이템이라는 변수를 많이 써서 아이템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다시 해시로 넘겨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네임이 아까 전에 input 1이었죠. input 01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변경해야 될 사항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사이즈 1을 해보겠습니다. 사이즈 1, 12 기본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2 해서 사이즈 2 해서 6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해야 될 내용이 요 라벨명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라벨의 이름, 그 다음에 여기에 explain 설명 explain 해서 이 부분 제가 카피해서 넣겠습니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공개 부분을 그 비공개를 할 건지 말 건지 부분을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부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체크박스 use true 이렇게 해서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옵션 값은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쓰면 조금 보기가 불편하니까 제가 조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변경을 하고요. 아이템 내용 사이즈 라벨 explain 체크박스 이렇게 하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인풋 박스로 가서 이제 다시 만들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아이템 사이즈 1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이템 사이즈 2로 둡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라벨을 줬죠. 그래서 아이템 라벨이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이템의 name, 그 다음에 여기를 아이템의 프레스홀드라고 했나요? 그걸 빼먹었네요. 프레스홀드 해서 이 쉼표 빼먹으면 에러 납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네임 해주고요. 그 해시가 좋은 게 이렇게 쓰게 돼도 변수 에러가 안 나더라고요. 변수 에러라는 게 제일 불편한데 거의 해시는 없어도 그냥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변수 에러가 안 나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넘길 때 이거를 그냥 변수 하나하나 넘기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해시로 넘기게 되면 그런 변수 에러 부분들이 안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아이템에 체크 박스 유저라고 했나요? 제가? 맞나요? 네. 체크박스 유저 이거를 주로 일면 이걸 사용해라.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잘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예, 제대로 됐습니다. 보시면 그대로 똑같이 나왔죠? 이게 6번인지 뭔지 나오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변형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게 스크립트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걸 사이즈를 제가 8로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작아지겠죠? 더 작아졌죠?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워보겠습니다. 해주고 여기서 하면 예? 어디 갔지? 안 넣었다고? 아, 그래요? 익스플레인 안 넣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다시 넣어서 아이템에 익스플레인 이렇게 되면 이제 나오겠죠. 네. 자, 이제부터 이제 더 재밌는 게 이제 밑으로 막 이렇게 복잡하던 것이 항상 이 정도의 내용으로 이제 간략하고 정확한 폼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거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여기에 고쳐줄게. 요거, 그쵸? 그 다음에 요 부분을 ID, 그 다음에 필수사항입니다. 8자 이상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유저 ID 요거를 폴스로 바꿔주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나올 텐데 이제 비공개가 없는 하나의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 굉장히 일단 가독성이 있잖아요. 내가 딱 고쳐야 될 것만 눈에 보이고 찾아야 될 것만 찾아야 되는데 밑에 걸 보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는 줄수로는 비슷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조건 분기문이 더 들어간다든지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이게 어드민일 때 관리자일 때만 보여라 해야 된다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기 시작하면 이 폼 하나의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지는데 그 하나를 랜드 파셜로 집어넣고 이것을 하게 되면 편하게 내가 폼들을 마음대로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일단은 제가 오늘은 그 랜드 파셜 방식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이제 폼을 만든 다음에 부트스트랩이든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그 폼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것을 하나의 쉐어 폴더, 그러니까 쉐어할 수 있는 폼이든지 폴더든지 파일이든지 자기가 폴더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파일을 하나 만들고 파일을 만드실 때는 반드시 랜드로 하실 때는 반드시 앞에 언더바를 붙이셔야 됩니다. 언더바를 붙이셔야 반드시 템플릿 미싱 에러가 안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더바를 붙이셔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 F로 넘어온 변수 F 앞에 위에서
위에서 여기 넘긴 변수 있죠. 여기서 도는 이터레이터드에서 도는 이 변수 값은 반드시 지역 변수 f 값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값으로 넘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옵션에 대한 것은 이런 식으로 해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해시는 뭐 안에다가 2개 쓰든 3개 쓰든 상관없이 해시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넘겨서 지역 변수로 넘겨서 그 지역에서 마음대로 변형해서 쓰시면 아마도 유용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렇게 한번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에러가 안 나더라고요. 제일 감사한 게 에러가 안 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밑에 부분 이렇게 쓰게 되면요, 이게 변수 값도 헷갈리고 맨날 이런 부분들, 이런 변수 값들이 똑같이 써가지고 데이터 값이 넘어갔을 때 이게 가독성이 안 좋기 때문에 변수 값이 이게 중복해서 썼는지, 물론 이것도 중복해서 썼는지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보다는 이 밑에 것보다는 덜 복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수 값이 중복됐는지 내용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랜드 파셜은 우리가 좀 쉽게 좀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랜드 파셜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좀 여쭈고 싶은 것은, 하게 되면 여기 밑에 부분에 보면 랜드 파셜 된 부분들은 다 이렇게 다 보입니다. 뭐가 렌더링이 됐는지 그 커맨드 라인에 다 보이는데, 이게 보이는 게 좀 항상 조금 찜찜한 것이 랜드 파셜을 많이 쓰면 좀 느려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한 가지로만 쓰는데요, 이것을 종합해서 묶어가지고 또 사용할 수 있어요. 묶어가지고 처음에 제일 위에 폼 하나에다가 또 이런 부분이 많아지면 한 부분을 또 묶어서 F 값만 넘겨서 랜더 파셜 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랜더 파셜 계속 밑으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렇게 다 묶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편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그 폼 빌드 상속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랜더 파셜의 이제 이 내용들을 혹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이거를 폼 헬퍼, 그러니까 폼 헬퍼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F 변수를 넘겨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수도 없이 시도해 봤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써가지고는 되는 문제가 아니고, 폼 빌드는 반드시 상속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야지만 그게 F 값이 제대로 넘어가고, 그거를 파일을 이렇게 막 무지하게 만들지 않고, 물론 이것도 뭐 그렇게 많이 만드는 파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쓰는 방식이 아니라 클래스에다가 집어넣고 사용하는 방식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제가 추천하는 방식인데요. 근데 이거는 폼 빌드는 조금 더 주의를 요하고 하나를 만들 때마다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쪽을 사용하시는 것은 뭐 그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